쿠팡의 주방용품 검색 첫 페이지는 단 20개뿐입니다. 그런데 SNS에서는 월 1000만 원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네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제가 300만 원 알리고 깨달은 꼭 피해야 되는 함정 3가지 공개하겠습니다. 5분만 투자해서 돈과 시간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시입니다. 먼저 쿠팡 판매자의 현실이 어떤지 그냥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스타 광고에서는 쿠팡 로켓 배송으로 월 1000만 원 벌어요 라고 말하는데, 이게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죠. 실제로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왜 힘들까요? 왜 이게 점점 어려워지고 계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특히 쿠팡의 경우에는 말도 안 되게 강의 수가 늘어나서 그로 인한 경쟁이 훨씬 더 힘들어진 게 사실이에요. 더 이상은 쿠팡에서 광고 없이 매출 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졌고, 물론 잘 파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분들의 아이템도 항상 경쟁이 없는 건 아니니까 무조건적인 리스크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그런지, 그리고 무작정 뛰어들면 어떤 함정이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사입과 물류 관리의 복잡성인데요. 무슨 소리냐?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판매자들이 중국에서 대부분의 제품을 소싱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리바바나 1688에서 도마라고만 검색해도 5만 개가 넘는 제품이 나와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제가 실제로 검색한 결과인데요. 일단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은 중국에서 사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 공장들은 대부분 최소 주문 수량 MOQ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00개 이상은 주문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초보자분들은 바로 몇백만 원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언어 장벽인데요. 중국 판매자랑 소통이 어려워서 품질 문제나 배송 지연 문제가 해결하기도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요즘 번역 앱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습게 보고 시작하시면 큰 코 다치기가 쉬운 시장이에요. 그리고 상품 구매비 외에도 배송비, 관세, 상세 페이지 제작비, 특히 상세 페이지 제작비는 퀄리티가 판매에 직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기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에 제품 촬영비까지 하면 배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문제가 뭐냐면, 보내준 샘플이랑 대량 생산된 제품의 퀄리티의 차이,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반품률 높아지고 고객 불만 증가하고, 초보자분들은 이런 품질 이슈를 예방하거나 대응하기가 어렵죠. 또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뭐냐면, 보통 중국에서 제품을 납품 받기까지가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간 동안 트렌드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절성 상품이나 뭐 유행에 민감한 제품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별 생각 없이 소싱을 해서 주문을 했는데, 계절이 끝나가지고 계절성 상품인데 이거를 판매를 못한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 주변에서 봤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더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광고 경쟁에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쿠팡에서는 상위 노출이 많은 판매를 좌지우지하는데,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고 있죠. 그러면은 광고에 좀 더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광고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클릭당 비용이 1, 2년 전에 비해서 꽤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점점 쿠팡 판매를 하고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CPC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이 와중에도 광고를 잘 활용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여러분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중소 판매자들도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했는데 초보자분들은 점점 더 살아나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광고비 지출이 항상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많은 셀러분들이 광고비를 쏟아붓는데 실제로 수익성 있는 판매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이 드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들은 이제 더 까다로워졌고, 리뷰와 브랜드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어요. 세 번째 함정은 정산 주기와 자금 흐름 문제입니다. 쿠팡은 판매 후 정산까지 최소 2주가 걸리는데요. 반품, 교환, 환불 처리가 있으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건 매출이 늘수록 더 돈이 없어지는 유통업의 역설적인 구조입니다. 유통업의 특징인데요.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쿠팡 판매에서 꼭 알아야 할 자금 함정이 있는데요. 처음에 여러분이 300만 원 투자해서 물품 대금으로 여러분이 300만 원 투자해서 한 개당 3만 원짜리 제품을 100개를 샀다고 쳐볼게요. 100개 300만 원이죠.
그래서 5만 원에 판매한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잘 팔려서 한 달 만에 80개가 팔린 거예요. 굉장히 잘 됐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 쿠팡이 판매 대금을 바로 주지 않습니다. 쿠팡의 정상 방식에는 크게 주정산과 월정산이 있는데요. 주정산은 일주일 동안 판매분 중 70%는 15 영업일 후, 나머지는 다다음 달에 받는다. 월정산, 한 달 동안 판매한 금액 전체를 다음 달 15 영업일 후에 한 번에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월정산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럼 저희가 판매한 이 400만 원은 이때 받게 되는 거죠. 보이시나요? 근데 저희가 이걸 80개를 팔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남은 재고가 20개죠. 20개 남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사야겠죠. 저희는 이제 물건이 다 팔려서 거의 다 팔릴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이제 2배를 더 사게 됩니다. 넉넉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200개를 산다고 쳐봅시다. 200개를 사서 저희가 물품 대금으로 600만 원 썼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 계좌는 현재 마이너스 500만 원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물건을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이 물품 대금 때문에 이 돈이 지금 아예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첫째 달에는 마이너스 300만 원, 둘째 달에는 마이너스 500만 원이죠. 그런데 또 두 번째 달에도 운이 좋아서 또 160개를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저희는 이 정산 금액을 다음 달에 받겠죠. 근데 이렇게 또 많이 팔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물품을 사야겠죠. 매출이 2배가 났으니까 저희는 더 많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품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물건을 삽니다. 넉넉하게 300개를 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저희 계좌는 세 번째 달까지도 저희 계좌 안에는 아무런 돈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품절이 된 상태로 놔두게 될 경우 판매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노출이 안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판매가 돼도 쿠팡은 돈을 벌지 못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걸 모르시고 접근하신 분들은 이런 유통업의 문제에 빠지셔서 자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왜 본인이 돈이 없는지를 생각하시지 못한 채 자금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장통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저희 같은 개인 판매자들은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면 돈이 없어서 그냥 사업을 접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받으셔야죠. 하지만 기존 대출이 있으신 분은 그것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결국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운영 자금도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산은 여전히 2주, 3, 하지만 정산은 여전히 한 달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장할수록 자금 압박은 더 심해지는 거죠. 많은 판매자들이 매출이 급증하는 시기에 오히려 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접게 되는 이유가 이런 건데요. 성공적으로 보이는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쿠팡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과 리스크가 있으니 무작정 뛰어들면 안 된다. 성공하려면은 어느 정도 차별화된 제품과 전략이 필요해요. 제발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 무지성으로 뛰어들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전략과 경험을 좀 쌓으시고 이 시장에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쌓아야 되냐 경험을 너가 그걸 알려줘라.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일단은 위탁 판매로 경험을 쌓는 건데요. 위탁 판매로도 광고도 하고 쿠팡 로켓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좋은 제품을 찾으신다면 그렇게 소량으로 시작하셔서 시장 반응을 테스트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 중소기업 제품은 중국 제품보다 품질이 좋고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해서 트러블이 적죠. 도매국 같은 위탁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쿠팡 판매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간 쿠팡 강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졌죠. 그래서 더 심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화려한 성공 사례에 현혹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이 삶이 하는 게 맞는지 현실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